부동산 정보를 쉽고 다양하게 깊이 있게 알려드리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요즘 여기저기 아파트 가격이 하락 중이라고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너무 많아서 이 기사들을 다 가져오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텐데 그 궁금증 하나씩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섹터는 한 6개 정도로 나눴고 이런 주제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넌 누군데 얼마나 잘 알길래 그러냐. 저는 서울에서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다루는 매물은 서울의 역세권 아파트들입니다. 아파트 가격대는 중위 가격 이상의 아파트들이고 위치는 강남이 아니고 서울 변두리도 아닙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공인중개사로서 일하면서 답답함이 많았고 손님들에게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솔직하게 다 말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부동산을 운영하다 보니까 또 친구들이 또 지인들이 부동산 관련된 사항을 저에게 상담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걸 다 해주다 보니까 중복된 것도 많고 저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쉬운 일반적인 부동산 이야기인데 이게 누군가에게는 정말 어려운 문제고 말 못할 고민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속에서 속 시원하게 솔직한 부동산 상황을 다 알려드리고 최소 우리 구독자님들은 부동산 타짜까지는 아니더라도 부동산 호구는 되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서 부동산 하는 누구다라는 게 또 밝혀지면 제 주변에서 분명히 공격이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영업에 차질이 생기고 그러면 솔직한 부동산 이야기를 제가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익명으로 유튜브를 운영하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TV에 나오는 부동산 박사들은 아니지만 그분들은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부동산 현장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론과 실전은 전혀 다르다는 것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저는 실전파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지금 집값 떨어지는 건 확실한가? 이 이야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값은 작년 고점을 대비해서 하락 중입니다. 여기서 작년 고점이라는 단어의 뜻은 2021년 일반적인 아파트 가격들이 실거래 최고가를 갱신한 그 구간을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2021년 3, 4분기가 고점 아파트들이 나온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를 지나서 4, 4분기 그리고 2022년 1, 4분기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이전 겨울 그때의 특징은 거래량이 없고 부동산을 문의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제 체감 지수는 2021년 대비해서 약 80%에서 90% 정도 하락한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즉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졌고 실제 거래된 내용을 보면 1, 2억 하락한 금매만 거래가 됐습니다. 이때도 호가는 사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또 호가란 무엇인가? 집주인이 팔고 싶은 가격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 있는 그 가격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간 아파트 단지마다 금매가 한두 개씩 나왔고 그게 또 거래가 됐습니다. 그런데 금매만 거래되고 일반적인 호가 매물들은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2, 4분기에는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가장 눈에 띄게 변한 것은 호가가 변했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집주인들이 팔려고 내놓은 금액이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 초반에만 해도 아무리 집이 안 팔려도 가격을 내리지 않던 그런 집주인들이 은근슬쩍 가격을 내리는 집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대한민국은 인터넷 강국답게 아파트 단지별로 인터넷 커뮤니티가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알게 모르게 아파트 가격 담합 비스무리한 것들이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교묘하게 타고 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우리 아파트 가격 싸게 팔지 맙시다. 얼마 이하로 팔지는 맙시다. 이런 말 하면 이제는 불법이라서 잡혀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교묘하게 불법이라 보기 애매하게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결국은 뭐 같은 얘기입니다. 이런 각 아파트별 인터넷 커뮤니티 덕분에 꿋꿋하게 지키던 네이버에 있는 그런 가격
호가가 이제는 슬슬 무너지는 모양새입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다는 얘기고 앞으로 더 하락하거나 아니면 다시 상승하게 될 때 저는 계속해서 관련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금방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동산 상황 정리, 거래량 없고 호가는 내리는 중이고 당분간 기업의 실적이 좋아질 이유가 안 보입니다. 세 번째, 지금 1, 2억 떨어진 데는 그래도 지금 집을 사도 되지 않을까? 우선 1, 2억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신문기사에도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만약에 5억짜리 집이 1억 빠져서 4억이 시세가 됐다면 이거는 20% 빠진 거지만 10억짜리 집이 1억이 빠졌으면 10% 빠진 겁니다. 따라서 얼마나 떨어졌냐 보다는 몇 프로 하락했냐를 한번 봐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돈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바로바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1억, 2억 아파트 가격 떨어졌다 이런 자극적인 이야기가 솔깃하고 이해도 더 빠릅니다. 부동산 가시면 이런 말 많이 들었을 겁니다. 시세보다 5천만 원 싸요. 이전 거래보다 1억 싼 거 맞습니다. 뭐 이런 자극적인 말을 듣고 많이 거래를 하시는데 몇 프로 하락했는지를 꼭 봐야 합니다. 그럼 또 중요한 거 하나가 과연 어디서부터 하락한 걸 말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실거래가가 최고가 10억이었던 아파트가 얼마 전에는 9억에 금매가 거래가 된 아파트 단지가 있고, 지금 네이버 부동산에는 일반적인 호가가 9억 5천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살려는 아파트가 만약에 9억 2천만 원이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실거래가 최고가 기준으로 보면 8천만 원 하락한 게 되고, 가장 최근 실거래가 기준으로 보면 2천만 원 비싼 겁니다. 또 일반적인 현재 호가에 비하면 또 이거는 3천만 원 싼 겁니다. 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만약 지금 예를 든 이 정도 가격에서 만약에 9억 2천만 원에 사시는 거면 절대 싸게 이렇게 집 사시는 거 아닙니다.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되는 겁니다. 진짜 싸게 사는 건지 알려면 가격 비교를 어디에 해야 하느냐, 가장 최근에 거래된 것들 중에 가장 낮은 가격을 보셔야 합니다. 요즘은 다들 인터넷으로 사전조사를 다 하고 오긴 하지만 알면서도 당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하나 확인하실 것이 바로 거래된 아파트별 컨디션이 어떤가를 꼭 체크해야 합니다. 같은 아파트라도 판상형 구조가 타워형 구조보다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로열층이 저층보다 선호도가 높고 실제 입주 가능한 그런 매물이 세입자가 살고 있어서 갭 투자로 사야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또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평지에 위치한 것이 언덕 이렇게 고지대에 있는 것보다 선호도가 당연히 높고, 같은 로열층이라고 하더라도 거실에서 바라보는 전경이 시원한 것과 답답한 것이 있다면 당연히 시원한 전경이 더 선호도가 높습니다. 이런 선호도 차이라면 제가 예를 들은 서울의 10억대 초중반 아파트에서 원래 정상적으로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는 차이가 나는 게 정상적인 수준입니다. 결코 아파트 가격이 하락해서 그런 게 아니니까 여기에 현혹되시면 안 된다는 말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단순한 숫자에만 반응할 게 아니고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영끌족은 금리가 오르면 과연 집을 팔까? 이 부분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올해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미국에서 빅스텝이 아니고 아예 자이언트 스텝으로 금리를 상승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주택담보대출 몇 억씩 받은 영끌족은 부담이 됩니다. 요즘 신문 기사들 그리고 유튜버 중에 부동산을 전망하는 그런 사이트에서도 채널에서도 집값이 폭락할 거라는 전망을 내놓는 분들의 근거가 바로 금리 인상입니다. 결국은 이자를 못 버티고 집을 싸게 처분할 거란 예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공인중개사로서 영끌족이라는
분들에 대해서도 중개를 실제로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부 사정을 제가 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직접 체감하는 정도를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중개했던 영끌족 분들 경우를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고정금리로 주담대를 받은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류의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주로 금융권 또는 어떤 공사 같은 공기업에 종사하거나 이런 분들 30대의 젊은 분들이 작년에 고정금리로 이미 많이 받았습니다. 즉 이런 분들은 변동금리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금리 인상이 큰 타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영끌족 부류에는 갭투자로 집을 산 분들이 있습니다. 10억 아파트를 샀는데 이 집이 전세가 6억입니다. 그래서 이걸 샀습니다. 그러면 실제 자기가 투자한 금액은 4억이 됩니다. 이런 집은 당연히 대출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든 말든 상관없는 영끌족입니다.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제 투자금 4억 이거를 투자한 건데 이 4억 중에 일부분이 굉장한 많은 부분이 또 부모님한테 증여받은 돈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영끌족의 다른 또 하나의 부류는 실거주 하면서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상당한 타격을 받는 건 사실이지만 이분들은 저는 끝까지 버틴다고 봅니다. 이자가 무서워서 내가 산 가격보다 싸게 처분하는 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10억에 산 집을 9억, 8억에 다시 팔고 전세로 또 간다. 이자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이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경제 상황은 사이클이 있고 오르면 내리는 때가 있는 거고 내리면 오르는 때가 있는 겁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 이 부류들은 이를 악물고 버틸 확률이 높습니다. 저도 이런 말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금리 올라가니까 영끌족들 다 죽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자 못 견디고 아파트 아마 다 처분할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폭락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좋아할 분들이 많은 거 저도 잘 압니다. 그래도 조회수 때문에 자극적이고 과장된 말로 듣는 사람 기분 좋으라고 그런 방송 하진 않겠습니다. 제 채널의 방향성은 확고합니다. 리얼 부동산 현장의 상황을 그대로 전달하고 냉정하게 해석한다. 다섯 번째, 만약 집을 산다면 어디를 사야 할까? 이 부분이 굉장히 고민이 되실 겁니다. 이 질문은 제가 주변 지인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가장 대답하기 싫은 질문이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잘 안 알려줍니다. 알려줘 봐야 좋은 소리 들을 일 별로 없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제가 그걸 알려줄 주제가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고 여러분도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집을 고르실 때는 기준점은 강남입니다. 서울의 강남. 좋든 싫든 일단 부동산에서는 강남이 기준점이 됩니다. 강남 좋은 거 다 알지. 그런데 비싸잖아. 누가 그거 몰라? 이런 분들 계실 텐데 강남을 기준점으로 삼고 최대한 가까운 곳을 사라는 뜻입니다. 내가 원하는 가격대의 아파트를 2개 골랐다고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와 B가 같은 가격인데 A는 강남하고 10km 떨어진 34평, B는 8km 떨어진 25평이라면 저는 비슷한 컨디션이라면 과감하게 B 아파트를 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강남하고 단 1km라도 더 가까운 아파트를 저는 추천합니다. B 아파트가 평수가 더 작긴 하지만 가치 측면에서는 더 높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가치가 높다는 뜻을 해석해 드리면 아파트 가격 상승기에는 B가 먼저 오릅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파트 하락기가 온다 그러면 A가 더 먼저 가격이 하락합니다. 나는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이런 분들은 넓게 그냥 A 아파트 사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예시는 국지적인 특수 요소를 반영하지 않은 일반적인 부동산 룰을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이 이야기는
역세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지하철역하고 단 100m라도 가까운 아파트를 사시면 됩니다. 역세권까지는 이 룰이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기타 이상한 말들 많이 있습니다. 학세권, 공세권, 슬세권 이런 거에는 전혀 적용이 되지 않는 겁니다. 실제 저도 이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고객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한테 어느 아파트를 사야 되냐고 골라달라고 하는데 저는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냥 두 개 마음이 똑같다고 한다면 역하고 단 1m라도 더 가까운 아파트 하시는 게 맞습니다 라고 저도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강남 접근성을 따져서 접근성이 좋은 지역을 골라야 합니다. A는 강남하고 20km 떨어지고 B는 강남하고 15km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A는 지하철 이용이 쉽고 강남까지 지하철로 30분이면 갑니다. B는 강남하고 더 가깝지만 지하철 이용이 불편하고 대중교통은 광역버스로 강남을 가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저는 당연히 A 아파트 사는 거라고 말합니다. 교통수단을 부동산에 접목시켜서 가치를 평가할 때 오직 지하철만 인정해주면 됩니다. 버스나 자동차로 강남 접근성을 따지면 안 됩니다. 아파트 분양 광고 중에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강남까지 40분 땡땡 IC 이용하면 금방 갑니다. 새벽에 아무도 없을 때 과속하면서 가면 어지간한 수도권 지역은 다 30-40분이면 강남까지 도착합니다. 일단 내 집을 고를 때는 지하철만 보자.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일부 수도권에 잘 나가는 곳을 제외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분당, 판교 같은 곳 빼고 같은 가격이라면 수도권보다는 서울로 입성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됩니다. 지금은 수도권의 깨끗한 아파트가 서울 변두리의 낡은 아파트보다 눈에 더 많이 들어오겠지만 서울과 수도권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가격이라면 이라는 전제가 붙은 거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심히 보셔야 할 부분이 GTX가 집값을 많이 뻥튀기 시킨 경향이 있습니다. GTX도 GTX 초역세권이 아니면 저는 사실 크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가장 가파르게 상승이 되었다면 가장 빠르게 식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집을 고를 때 지겹게 듣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내 부모님이나 지인들 또 그리고 부동산 관련 서적에서도 많이 보고 아무튼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인서울이냐 아니냐 역세권이냐 그리고 학군을 따져라 초품화나 명문 학군 이런 거 말합니다. 대단지 아파트를 꼭 가라. 재건축 가능성을 봐라. 그 다음에 공세권 그 다음에 주상복합 하지 말고 피해라. 주변 인프라가 어떤지 살펴라. 그 다음에 로열층 가라. 남양집을 택해라. 꼭대기집은 안 된다. 1층도 안 된다. 등등 수많은 조건들이 있고 이걸 모두 충족시키려면 사실 꽤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조건 중에서도 가장 큰 영향력은 딱 두 개입니다. 인서울과 역세권. 이 두 가지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나머지 사항은 사실 어떻게 보면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인서울은 꼭 서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서울 접근성까지를 저는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대로 잘 나가는 일부 수도권 지역은 항상 예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언제 집을 살까? 지금 여기저기 뉴스에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1, 2억씩 뚝뚝 떨어지는 곳이 계속 나오고 심지어 강남 4구의 한 축인 송파에서도 몇 억씩 떨어진 실거래가가 신고된다고 난리입니다. 생각해보면 불과 1년 전만 해도 언론의 입장은 다른 뉴스들이었습니다. 1, 2년 전에는 지금 집 안 사면 인생의 낙오자가 될 것처럼 막 그렇게 써대던 언론이 이제는 딴소리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다시 뒤집어서 생각하면 몇 달 후에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언론의 부동산 기사를 100% 믿지는 마시고 왜 이런 기사가 주류가 되나에 대한 고민을 꼭 해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만약 그 고민을 해보신다면 어쩌면 집을 살 타이밍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의도를 파악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 해석은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건방지게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집값 더 내릴 겁니다. 이렇게 하면 집 가진 분들이 댓글로 아마 우르르 몰려와서 저를 괴롭힐 거고 집값 이제 다시 오르기 시작합니다 하면 아직 집을
사지 못한 무주택자분들은 또 절 괴롭힐 겁니다. 네가 뭔데 그런 소리 하냐고. 너무 또 이렇게 제가 두리뭉실하게 말하면 또 화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것만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이 순간은 집 살 타이밍이 아닙니다. 저는 공인중개사이고 집이 사고 팔려야 먹고 사는 부동산 아저씨입니다. 그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판단은 각자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대체 난 언제 집 사라고 이렇게 점점 화가 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저는 청약을 추천합니다. 부동산 정책은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동안 소득기준이나 가점 이런 것 때문에 이번 생에 청약은 틀렸어 이랬던 분들이 대부분 영끌족이 되신 겁니다. 6월 21일 부동산 대책이 이번 정권에서는 처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파급력이 거의 없습니다. 부동산 대책에 파급력이 있으면 부동산에 전화통 불 납니다. 그런데 제 사무실에 전화통 불 안 났습니다. 이번 6.21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부동산 현장에서 아무 변화가 만약에 없다면 정부에서도 가만히 있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면 다음 대책에서는 시장에서 반응이 바로바로 일어날 어떤 더 강력한 대책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고 국토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고생이 많으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청약 시장에도 분명히 변화가 올 겁니다. 기존에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신 분들도 기회가 반드시 생길 겁니다. 이제는 묻지마 청약 안 됩니다. 가성비 높은 청약 단지를 잘 골라내는 눈이 필요합니다. 분양가가 막 팍팍 오르는 그런 단지들이 많이 속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쉽게 골라내는지 그것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튜버들이 많이 거론하는 청약단지를 골라야 합니다. 유튜버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야 조회수가 높고 좋아요가 많이 나올지 계속 고민을 하게 됩니다. 즉 유튜버들이 알아서 좋은 아파트 단지를 경쟁적으로 막 다뤄줍니다. 영상을 잘 만들어야 조회수가 높은 거고 이 영상 만들어봐야 별 관심 안 가질 그런 지역은 아마 다루지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유튜버들의 뉘앙스를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유튜버들이 나쁜 이야기는 잘 안 하려고 합니다. 부동산 관련한 유튜버들은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서 만약에 단점이라도 좀 말하면 바로 공격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지간해서는 단점이라고 할 만한 것들은 잘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나 뉘앙스에서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아마 여러분도 잘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건 좀 아닌데 하는 아파트 단지는 가격이 비싸거나 이런 단지들은 대충대충 넘어가는 티가 좀 많이 납니다. 이건 괜찮은데 청약 가격도 착한데 이런 아파트는 막 평면도 꺼내고 단지 구성하고 뭐 분석하고 주변 시세 디테일하게 분석하고 영상 굉장히 열심히 만듭니다. 이런 데 찾으면 되는 겁니다. 주변 시세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변 시세는 꼭 봐야 하는데 누가 여기 좋다고 하니까 일단 넣고 보자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리고 주변 시세라는 거는 단순한 지금 현재의 주변 시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매매가 가능할 시기, 그 시기를 예측해서 그 시기에 주변 부동산 환경을 고려해야 합니다. 인프라 구성이 어떻게 바뀔지 또 이게 그 내가 매매할 타이밍에 대장 아파트가 될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인기가 점점점 떨어지는 아파트가 되는 건지 이걸 판단해야 됩니다. 즉 몇 년 후에 상황을 내가 예상해야 하는데 이게 사실 쉬운 부분은 아니지만 이것도 계속 유튜브를 보고 공부하고 느끼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 판단력이 점점점 더 정확해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을 손님으로 부동산에서 만났다면은 이렇게 솔직하게 다 말을 할 수 없을 겁니다. 만약에 집을 사신다 그러면 지금 집 사지 마세요 이렇게 솔직히 말 못합니다. 그런데 유튜브를 하면서 여러분한테 계속 제 솔직한 말을 할 수 있어서 저도 행복하고 이런 행복이 계속 지속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